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월 마지막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역시 임렉답게 우맛 뿌뿌 그 비네칸이란 제목으로 인도네시아 띠용화, 즉 중국 사람들의 신년맞이 전통 불꽃놀이와 바롱사이 사자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띠용화들은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인 비네카 정신, 즉 다양한 민족과 문화, 종교가 하나가 되는 정신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톨러런스, 즉 관용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문이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을 왜 띠용화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미 구스루 전 대통령 때 인도네시아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의 레이스, 즉 하나의 종족으로 보고 띠용화라고 부르자고 제도화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들도 중국 사람들 혹은 중국인 또는 화교 이런 따위의 표현보다는 띠용화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중국에서 오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차이나로 써야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일자 조간 콤파스 신문을 보면요, 2019년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의 기호를 지난 18일 일요일이죠, 선관위가 추첨을 해본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총 16개 정당 중에서 파르타이 불란 빈땅과 파르타이 그아딜란단 그 사투안 인도네시아, 즉 이 두 개의 정당이 실격을 맞았고요, 나머지 14개 정당이 선관위의 검증을 통과해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호 1번이라든지 1번의 빼까베, 2번의 그린드라당, 3번 지금의 여당인 빼대빼당, 4번 골카르당, 5번 나스뎀당, 6번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가루다당, 7번 버르카리아야당, 요것도 좀 상당히 생소한 당입니다. 또 8번 빼까에스, 9번 빼린도, 이것도 좀 신당이고요, 10번째 빼빼빼당, 11번째 PSI당, 12번째 판, 그리고 13번째 하누라당, 14번째 민주당, 즉 파르타이 데모크라 순으로 이렇게 정당 기호를 배정받아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당인 빼까베라든지 빼데빼, 그린드라, 그리고 골카르, 나스뎀, 빼까에스, 판, 하누라, 또 파르타이 데모크라, 이런 당들은 그런대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정당들이지만은 나머지 가루다당이라든지 버르카리아, 또 빼린도, 또 PSI라고 하는 당은 아주 새로운 정당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만한 당이 있다고 한다면은 버르카리아 당하고 빼린도 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버르카리아 당의 경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또미 수하르토와 그의 누이, 즉 뚜뚜시 만든 정당이기 때문이고요, 베린도 당은요 MNC라고 하는 TV 방송사를 가진
중국계 거부, 그러니까 띵화 거부, 즉 하리따누 씨라는 분이 만든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 정당 기호가 다 부여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드라 당의 팔디 존이라고 하는 부총재는 선제적으로 지난 2014년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 수비안토 후보가 빅뱅의 한판 승부를 다퉜던 것처럼 2019년에도 다시 한판의 승부를 양대 구조, 즉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 총재로 다시 한판 겨뤄보자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코위 후보가 2번을 가지고 대선을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린드라 당이 2번을 선해놓고 빼데빼 당이 3번을 가졌으니까 그린드라 당이 차기 선거에서 이길 행운을 손에 넣은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SBI 대통령의 민주당, 그러니까 파르타이 데모크рат은 14번을 가져서 맨 마지막 기호를 받았는데 SBI 아들을 다시 대선 후보로 내게 되었습니다. 정당 번호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 2, 3, 4, 5번 정당들이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봉제 산업이라든지 신발 산업 같은 인도네시아 노동집약 산업계가 릴로카시 비사 버르란주, 즉 다른 나라로의 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지난주 수라바에 있는 덴마크계 신발 공장, 즉 PT 에코 인도네시아가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저하 때문에 인근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또 UM가, 즉 최저임금이 357만 7,428루피아로 무려 8.71%나 올랐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이 공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계 공장들도 한 번쯤은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베트남 등과 비교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UM가 구조 재조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7일자 콤파스 신문 경제면에 보면요, 임포르 카카오 드루스 나익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미 80만 톤 규모의 카카오 가공 공장을 세워놓은 바 있는데 그 원료가 되는 카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고작 25만 톤밖에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55만 톤은 아프리카의 판타이 가딩, 즉 기니아라든지 가나, 카메룬 등의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오고요. 남미의 에콰도르 등지에서 수입을 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도네시아는 딱한 사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카카오 외에도 다른 농산물까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카오라고 하는 것은요,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그 작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3월 1일부터 가명이 아니고 실제 명의로 된 휴대폰 번호, 즉 심카드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은 까테페라든지 까깍, 카르투 끌로아르가 등을 가지고 가서 사실 증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해당 통신 서비스 센터에 가서 기타스라든지 기탑을 보여주고 심카드 등록을 하거나 신규 구매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카드 실명제가 실시되게 되면요, 한 사람이 하나의 번호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기타 전화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크게 줄어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타스가 없는 외국인들은 차명 휴대폰을 사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버카스에서 출발해서 짜왕을 거쳐서 깐풍 멀라유로 직접 연결되는 일명 배짜까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만 인부 7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둥 상단 상판 받침대를 만들다가 그만 시멘트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크게 마라마라 하면서 LRT 및 MRT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바스키 빼우 장관에게 안전점검을 위해서 이틀간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히 재점검을 실시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17년 8월 팔렘방 경전철 공사 때부터 시작해서 상판 추락사고 및 대형 크레인 전복사고 등 벌써 15번 정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그런 안전점검 지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런 인프라 공사를 믿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는 8월에 열리게 되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인도와 중국의 체육계 전문가가 자카르타의 공기 오염도 때문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들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카르타의 공기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폐 관련 질병과 호흡기 질환 등의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체육계에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는 인도네시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가 계속해서 그런 질문으로 인도네시아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처럼 굴뚝 산업 현장을 통제하고 공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트럭이라든지 버스의 시내 진입을 막으면서 일반 차량까지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더 엄격히 통제해서 자카르타 공기오염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우선 500개 정도의 공무원용 크레딧 카드를 4개 부처 공무원들에게 시험적으로 나누어 주고 공무원 출장비라든지 부처 일반 비용을 현금이 아닌 크레딧 카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하게 되면 나머지 정부 부처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드 결제 한도는 5천만 루피아에서 2억 루피아 이내로 14일 이내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정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가 공무원용 크레딧 카드를 발행해서 공무원들의 비용 정산을 투명하게 해보려는 그런 데는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단지 세무 행정을 더 조여보려는 선제적 방안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조세 저항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한인신문이 속보로 반텐주 레박군에서 또다시 5.0 리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전해준 바 있는데 콤파스 신문은 그 지진 소식을 아주 작게 처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수치상으로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가 별로 보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지난주 자카르타는 또다시 클라파가딩 일대와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지대가 침수돼서 하루 동안 큰 물난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선 아니스 자카르타 시장은 대체 어딜 갔느냐 하는 제목으로 시민들의 불만 섞인 소리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금요일 하루는 다시 해가 반짝 뜨면서 자카르타 일대의 물난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런대로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일 월요일에는 북부 스마트라 메단시 인근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또다시 뜨거운 화산재를 무려 5,000m나 뿜어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화산재는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2,000m까지 날아가서 인근의 커피 농장과 고랭지 채소밭 등을 온통 화산재로 뒤덮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은 시나붕 화산 인근 마을을 가장 위험한 단계, 그러니까 위험 단계로 최고 격상을 조치하고 마을 주민들을 군청과 같은 공공시설이나 인근에 있는 대형 교회의 강당 등으로 대피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발리 아궁 화산은요, 이미 한 달여 정도 화산재를 분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피했던 주민들을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허가하고 이제는 발리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인데요. 지난 19일 아침 남부 슬라웨시 고아 지방에 사는 14살 먹은 소년이 일반 계란 크기만한 알 2개를 배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12살 때도 3개의 알을 배출한 바 있는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19일 또다시 2개의 알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년이 처음 알을 베고 있을 때는 배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뱃속에 그만 알이 3개나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배가 아파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까 2개의 알이 또 생산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 지방 병원 의사들은 그 소년의 알을 꺼내서 그 알 껍질을 깨보니까 그 안에는 흰자만 있고요, 노른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껍질은 계란보다 더 단단하고 내용물은 마치 계란을 반숙해 놓은 것 같이 아주 끈적끈적하더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세대 엄마들에게도 갠동안을 추천하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인도네시아 엄마들을 보면은 갠동안을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옛것이라 해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갠동을 할 때는요, 어깨에다 매게 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매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갠동을 어깨에 걸치고
아기를 안고 다니게 되면요. 우선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될 수 있고 포옹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엄마의 심정 소리를 아기가 직접 받게 돼서 아기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갠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바틱천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현지 시장에 가면은요, 쉽게 아주 또 값싸게 이런 갠동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주간 뉴스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